왠지 이거 풀어다 지우고 이제 외우지 않고 하는 방법을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알아볼게.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여기서 일단 지구에게 필요한 에너지원인데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태양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거기에 조력 에너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는 에너지가 전혀 다른 형태인데 지구에게 영향을 줘요. 근데 얘가 대부분은 이 태양 에너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알겠지만 이건 핵 융합에 의해서 발생한 에너지가 지구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지구 내부 에너지는 내부 속이기 때문에 핵에서 발생하는 핵 분열에 의해서 어떻게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그러면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내부에서 에너지 그러니까 나오는 게 지진이나 화산 같은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조력은 밀물썰물을 얘기하죠. 밀물썰물. 알겠지만 이 밀물썰물은 태양, 지구, 달의 만류 인력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가 있다 해서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그냥 요런 게 어차피 너희들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외우지 않아도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 밑줄을 긋자. 태양 에너지다 동그라미 쳐서 밑줄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중요한 건 얘가 대기라든지 해수의 바닷물의 순환에 대기와 해수의 순환 그러니까 얘가 기상 현상에 가장 절대적인 역할을 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지구 내부 에너지 보게 되면 멘틀 대류라는 말. 자, 멘틀 대류. 우리 저번 시간의 것을 살짝만 복습할게요. 여기 잠깐만 볼까? 지구가 이렇게 있고 핵이 있어요. 핵이 엄청나게 뜨겁고 요걸 지각이라고 하고 핵. 이 나머지가 여기가 이제 멘틀이 되어지는데 기억이 나나 모르겠다. 멘틀 쪽에서 지각 쪽에 있는 멘틀이 있고 핵 쪽에 있는 멘틀. 그래서 요 지각 쪽에 있는 멘틀을 우리는 암석권, 딱딱해요 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이 핵 쪽에 있는 멘틀을 연약권에서 요건 조금 강조했을 거야. 연약권 그러면 멘틀 대류. 대류라는 말의 뜻은 흐름이란 뜻이야. 흐름이기 때문에 얘는 유동성을 굉장히 뜨거워서 약간 좀 녹음 상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녹아서 얘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부피가 팽창하면서 위로 올라가고 땅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거든. 그래서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조력은 밀물썰물이니까 됐고 그 다음에 물의 순환. 자,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잘 봐.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물의 순환이 있으면 일단 이렇게 있으면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육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늘이 있어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뭐 외우지도 않아도 돼. 유입되어지는 유입량하고 유출량이 반드시 어때야만 한다? 같아야만 됩니다. 들어온 만큼 나갔다는 뜻이야. 여기서 어떻게 볼 거냐면 여기서 보기엔 만약에 내가 문제상에서 바다라고 했어. 바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바다에서 유입되는 건 뭐야? 비가 돼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강물에 의해서 내려올 수도 있는데 얘가 스몰 a, 스몰 b가 되어지겠죠. 라고 했을 때 얘가 나가는 방법은 육지로 갈 수도 있고 얘를 라지 a라고 하고 증발돼서 나갈 수도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 값이 뭔지 몰라.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이렇게 유입되는 이 합은 유출되는 양과 반드시 어때야만 한다? 같아야만 한다라는 거. 한 번만 듣고 그냥 흘려. 그다음에 문제 풀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어지는 거. 그 다음에 밑에 에너지 불균형과 에너지 평형. 말이 반대야. 여기서 요게 1번. 얘가 2번. 그 다음에 여기 3번. 에너지를 이제 라직이라고 쓸게요. 에너지의 불균형과 에너지 평형. 에너지의 불균형.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의 평형. 요거 할 때 같이 불균형과 평형이 같이 나오는데 요때 나오는 용어 중에 꼭 같이 나오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가 뭐냐면 바로 저위도 그 다음에 고위도라는 말이 항상 빠짐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뭐가 나오냐면 뒤에 가서 자주 써먹을 건데 바로 이 밀도라고 하는 이 개념, 밀도라고 하는 개념을 반드시 알고 가주셔야 돼요. 알 때 그냥 알지 말고 온도라고 하는 개념하고 반드시, 중학교 때는 그렇게 크게 언급 안 하지만 고등학교 가면 물리 파트, 화학 파트, 생명 파트, 지구과학 파트에서 온도와 밀도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심심치 않게 자주 나와. 자, 그대로 해볼 테니까 보자. 온도라는 개념은 일종의 우리가 그냥 온도가 높다, 열이 많다, 적다라고 할 수 있지만 과학에서는 운동 에너지적 개념을 쓰게 돼요. 즉 온도가 높다라는 말의 뜻은 운동 에너지가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 2분의 1 mv 제곱. 즉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가 커서 질량은 그대로인데 얘가 v가 속도예요. 속도가 증가합니다. 잘 움직여요. 자, 요걸 그대로 갈게. 여기서 온도가 높으면 빠르기 V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니까 결국에 부피가 어떻게 될까? 부피가 팽창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그러면 이게 그대로 어디로 가냐면 밀도하고 연결이 시켜져요. 밀도는 어떻게 구한다?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하는데 이렇게 온도가 높아져서 부피가 팽창하므로 얘가 이렇게 가죠. 얘가 팽창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밀도는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되어져요. 밀도가 감소한다는 건 그만큼 가벼워짐이 되고 가벼우니까 어떻게 될까? 얘가 가벼우니까 위로 뜨겠죠.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를 이렇게 당장 안 외워도 돼. 대신 요거 하나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온도가 높으면 막 뛰어다녀 라는 거 정도만. 그래서 이런 거 알 거야. 그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탁구공이 펴지는 건 알죠? 어디서 본 적이. 그건 왜 그러냐면 탁구공 안에는 기체가 들어있어. 근데 뜨거운 물에 넣으면 그 뜨거운 물의 열 에너지가 그 탁구공 속에 들어가요. 그럼 그 기체들을 움직이게 해서 움직이게 해. 움직이면서 어떻게 돼? 부피 팽창하면서 탁구공이 커지는 거거든. 오케이. 이 정도 팽창하면 부피가 증가하게 되니까 밀도는 줄어들게 되고 가벼워서 위로 상승하게 되어지는. 자, 여기까지 이제 요거는 배경 지식이니까 이런 것들은 영어 단어 필수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좀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이제 에너지 불균형과 평형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위도 고위도랑 일단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거의 수평으로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그러면 얘가 오고 얘가 이렇게 와. 여기가 알겠지만 저위도가 되어지고 여기가 고위도가 되어지는데 여기서는 에너지의 방출보다 흡수, 에너지의 방출